네, 이번에는 오늘 하루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성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보육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을 40%까지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5세까지 아동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또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서울시의 성공적인 모델로 전국으로 확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원순 시장을 끌어안기 조금 더 박차를 가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아동수당 신설 이걸 또 내놨고요.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네,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럼 공통점 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아이 키우는 것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네. 공공용 유치원 이 전체의 이용률을 40%로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반면에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은 현재 11%였던 것을 20%로 올리겠다. 그리고 유치원을 40%까지 하겠다. 유치원만 40%. 네네. 예. 그렇게까지 한 것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에 네.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보자면 이제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아동수당 10만 원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내놨는데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네. 모든 만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들에게 단계적으로 1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소득 하위 80%이면서 동시에 만 0세에서 11세까지 어린이들에게 주겠다. 근데 또 하나 단서 하나 단 것은 재원 마련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자녀 소득 공제를 빼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오늘 또다시 영남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안동, 대구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네. 영남행 계속 자주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4.12 재보궐선거에서 한국당이 TK 지역에서 싹쓸이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수의 세를 결집을 해보겠다. 이런 좀 추진 동력을 진짜 물이 들어온 김에 노를 저어야 된다고 그런 네. 의지를 갖고 간 것으로 좀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행보로는 청년 실업자 취업 인강,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죠. 예. 수강료를 절반으로 할인해주겠다라는 공약을 또 냈고 그리고 청년 실업자, 청년 창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취약계층별 맞춤형 가계통신비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후보들이 거시경제를 한 737 공약이라든지 그런 거 던졌지만 이제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던지고 있다. 대선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차별화가 되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홍 후보도 이번에 발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10대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강점을 둔 것은 강한 안보, 예. 강한 대한민국. 홍 후보가 계속해서 강한 보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어떤 하루 보냈습니까? 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중기청을 창업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 부처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소기업들을 좀 육성해서 우리나라 부강한 국가로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큰 그림을 밝혔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10대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안보 위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또 저출산 역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내일이 이제 네. 그 후보 등록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들 이제 선관위에 10대 공약 제출을 했는데 국민 주권, 정치개혁,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에 이어서 이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오늘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입장문에서 더 구체적이고 직접 피부에 와닿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동반 성장을 제시했어야 된다라는 점 깨달았다 이렇게 좀 밝히면서
동시에 또 기존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도 좀 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김종인 대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정운찬 총리까지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계속 사실 대선 과정이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았던 부분들, 제3지대론, 예. 빅텐트론, 물론 어느 정도 추진 동력을 잃어갈 것이다라는 관측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